행진법 주십시오. 20만 명이 빠져나가도 그대로인데 20만 명도 안 되는 촛불이 90만 명이나 뻥을 칩니다. 이게 이런 뻥 이제 안 썼습니다. 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동문회 부분 동지가 처음 출동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명한 법관들이 맡고 변호사들이 맡고 대한민국 정치는 오늘 연사신 국회의원들이 맡고 조국의 정교조 이놈의 새끼들은 이분들이 100% 맞습니다. 오늘 연사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상기 출신 배양복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동무 동지에서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난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두분 동지가 함께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정먹고 파괴시키고 억울을 꾸는 무리들이 있어서 이 나라를 구하기에 나왔습니다. 탄핵이라는 명분으로 일자는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살인했을 뿐만 아니라 한 여성의 그 수치심까지 짓밟아 놓은 그 야만무도한 무리들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내후 외환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핵무기를 사용해서 적과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대비도 하지 못하고 싸도 하나 배우지 못하면서 일자는 대통령을 구속하고 탄핵을 하고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우리의 주변에는 모든 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바탕차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서 말한 거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사기 정부는 좌파 영공 세력들이 정치를 잡을 것이라고 누구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 나라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좌파가 들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대재벌에 대한 개혁입니다. 이미 상승에 대한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재벌에 대한 개혁을 한 다음에 좌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공산 북한과 손을 마주 잡고 한반도에 대한 남북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남북 협상은 북한의 통일 정책입니다. 이 통일 정책은 50년 전 김일성이 때서부터 만들어놓은 것인데 김일성이가 남북 고려한 문제를 하자고 하다가 그 시절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반공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장교조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북한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공산주의 혁명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반은 공산주의자로 변했습니다. 장교조 교육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라고 감싸기만 하면 그들의 사상을,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귀엽고 내 손녀가 귀엽지만은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내가 배워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그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북한 역사를 배우고 혁명투쟁의 역사를 배우고 개혁투쟁의 역사를 배워서 우리 아동들은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북한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공 교육이 완전히 무시되고 지금은 우리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70~80%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기에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종북 좌파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의 김정은과 반드시 남북 도로연방제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김정은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정치할 수 없고 북한에 하려는 대로 그들의 자문을 받고 지도를 받고 끌려다녀야 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북이라고 부릅니다. 정북은 공산주의가 하려는 대로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세력이 정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중체된 시기에 우리는 탄핵이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을 받는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대통령을 특검에서 3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해도 잡아내지 못한 그 죄를 뒤집어씌우고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입니다. 오늘은 세밀절인데 98주년 되는 3절인데 세밀정신이 뭡니까? 세밀정신은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고 독립을 되찾는 것이 세밀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 정부를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부 좌파 세력이 집권을 하고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남북 협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남북 협상은 바로 공산당의 적화 통일 방식입니다. 우리가 거기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우리 국민들이 안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리를 쏘기 위해서 남북 연방제는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1단계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2단계로 남북 연방제를 하면 된다고 위장에서 선전을 합니다. 그 1단계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뭐냐? 현재 우리 한민족과 국가는
두려워할 것 없다. 그러나 1단계 연방제가 시작되면은 남북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건 좋지만은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주둔하고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보안법을 해제해야 된다. 국가보안법만 아니라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보안법도 전부 다 해제를 해내고 용공 세력을 승인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1단계 도래연방제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50%는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연방제를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2단계 연방제는 뭐냐? 공산주의 적화 통일 정책입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공산화된 나라들을 잘 지켜봤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공산화된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주의에서 성장하고 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산당의 적이기 때문에 살려주지를 않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은 죽게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5천만, 5,200만 국민인데 공산화가 된다면 적어도 7만 명 이상은 다 학살당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 이 나라에서 좀 잘 살고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치 수용소로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 정치 수용소로 가느냐? 남쪽에서 민주주의 사상에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상을 없애고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 넣어주기 위해서 수용소에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1년씩 수용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수용소 생활은 바로 생지옥과 같습니다. 생지옥에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거를 좋아하시는 우리 국민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돈 많은 자본가들입니다.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서민들은 공산주의가 되면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남쪽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자본주의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사상교육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공산국가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도 단기 교육으로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은 기꺼나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신다면은 자기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탄핵심판이 끝나면은 탄핵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좌파를 찍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를 지켜서 해야 될 일은 많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저희는 국민의